고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가 줄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의 인기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으로 떠오른 인터넷 은행을 찾는 사람들은 꽤 늘었습니다. 오호. 인터넷 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최대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낮은 금리를 제시한다. 이것도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4대 시중은행 연체율이 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1월 기준으로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5조 5,097억, 전월 대비 1조 원이 줄었습니다. 21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담대 역시 3조 4,900억 원에 불과해서 2월에도 하락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실제 고금리 상황에서도 꾸준히 늘었던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 지난 21일 기준 418조 2천억 원인데 전월 말에 비해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합니다. 오늘 방송 주제, 인터넷 은행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최대의 고질병, 인구 감소, 결혼 기피의 주범이 부동산 문제죠. 즉 비싼 아파트 가격인데 비싼 아파트 가격의 주범이 바로 은행, 더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대출입니다. 그렇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6억, 7억을 꿔서 사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그런데 6, 7억 빌리는 것은 양반이라면서요. 그것보다 더 무섭게 빌리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최근 경매에 나온 음마아파트, 강남의 무슨 아파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마아파트가 고점이었던 26억일 때 23억을 빚내서 산 영끌족이 있었습니다. 26억짜리를 23억이나 빚을 내기 위해서는 1금융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금융, 3금융까지 진짜 말 그대로 영끌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역시나 경매에 나왔고요. 이렇게 은행에서 쉽게 빚을 내주니 너도 나도 집을 사고 쟤도 사고 얘도 사고 그럼 나도 사야지.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랬던 미친 시스템이 미국발 고금리 정책, 딸랑 요거 하나 때문에 정상의 모습을 이제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천만 원짜리 그랜저 살 때 2천만 원 이상 빚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유독 아파트는 그런 이상한 지랄을 하는 걸까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인터넷 은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빚이 줄어들기 시작한 현상, 그 원인으로 고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와 부동산 거래가 모두 줄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요, 전분기 말 대비 4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로써 꾸준히 증가하던 가계빚이 약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인터넷 은행은 좀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가계대출 감소세에도 인터넷 은행들의 주담대 규모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카뱅의 지난 21일 기준 주담대 잔액 1조 7천억 원인데 올 들어서만 5천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동안 1조 원의 잔액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올 들어 증가 속도가 늘어났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K뱅크도 있잖아요. 여긴 어떻습니까? K뱅크는 주담대 잔액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K뱅크 관계자는 월 평균 아파트 담보대출 실행액이 그 전에 비해 4배가량 급증했다. 이렇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이 같은 주담대 인기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 금리 격차입니다. 현재 K뱅크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3.91에서 5.42%입니다. 앞글자가 3이에요. 카뱅은 3.97에서 6.16%. 두 은행 모두
합쳐가 3%대입니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는 아직도 4%대를 훌쩍 넘죠. 그렇죠. 4%인데도요, 4.95입니다. 사실상 5라고 봐야죠. 근데 6.42%까지로 레인지가 벌어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터넷 은행에 비해 1%포인트가량이 비쌉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중은행에서 인터넷 은행으로 갈아타는 분들, 대환을 하는 분들 적지 않겠죠? 카뱅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주담대 대환 실적 2,500억 원인데 전분기 대비 1,450억이 늘었습니다. 시중은행 또한 지속해서 주담대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는 있대요.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잔치 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여론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고객 규모 확장에 절실한 인터넷 은행들이 금리 경쟁력에서 현재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으로의 쏠림 현상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대출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최근 증가 추세지만 인터넷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터넷 은행들이 지들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시중은행들은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중은행들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을 위해서 금리 낮추라는 소리 안 해요. 니네들 생존을 위해서 낮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국내 시중은행 대출로 먹고 사는 아주 단순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외에는 이렇다 할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밥그릇을 서서히 인터넷 은행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명태하는 직원에게 10억을 몰아주는 짓거리 앞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은행은 모집인 수수료나 제휴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만 조금 포기한다면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경쟁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카뱅, K뱅, 토스뱅. 하지만 최근까지도 소비자들에게 큰 기쁨을 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리, 편리 여러 방면에서 시중은행을 따라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이제서야 주담대에서 비로소 차이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를 버티지 못한 취약 대출자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금융권 연체 빨간불이 켜집니다.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 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중저신용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대출을 해준 인터넷뱅크 3사 연체액이 새 분기 만에 3배 가까이 뛰었고요. 시중은행 연체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이 2,915억, 지난해 1분기 말 1,062억 대비 2.7배가 늘었습니다. 3사 연체 대출 잔액은 작년 1분기 말
1,062억에서 2분기 말 1,392억, 3분기 말 1,860억, 4분기 말 2,916억 올라가는 속도가 바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막내 증가폭이 가장 큰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토스뱅크인데요. 지난해 말 한 달 이상 연체 대출이 619억, 1분기 말보다 56배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K뱅은 2.5배, 하뱅은 2배가 늘었고요. 토스뱅은 작년 1분기 대비 3분기 대출 규모가 4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선별했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나빠지면서 연체 사례가 발생한 거다. 신생은행으로서 1년간 대출 규모가 급증했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방향을 유지한 결과다. 그렇게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다 라는 설명이죠. 연체율을 볼까요? 지난해 말 카뱅의 연체율 0.49%, 1분기 말 대비 0.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즉 연체 기간이 석 달 이상인 경우의 비율은 0.36%, 같은 기간 0.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작년 3분기 말 K뱅크의 연체율은 0.67%, 1분기 말보다 0.19%포인트 상승했고요. 토스뱅크의 작년 3분기 말 연체율은 1분기 말보다 0.26%포인트가 오른 0.3%입니다. 시중은행도 인터넷 은행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연체율이 올랐다. 앞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대출액과 고객수 여전히 시중은행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꿀 자체가 작은데 거기서 변화 당연히 커 보일 수밖에 없죠. 기저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보수 언론에 광고를 덜 했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안 했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이 이처럼 과장적으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터넷 은행과 시중은행 모두 싸잡아서 현재 대체율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한 대목,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연체율이 올라간다. 이건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은행들은 기준금리 상승 누적 효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지속적인 금리 상승의 누적 효과가 작년 하반기부터 연체율 상승에 반영된 거죠.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당국은 최근 연체율 상승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에 금융권 연체율 상승 추이를 정밀 분석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 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아하. 아니, 그런데 이런 거는 미리미리 시스템적으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문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게 주문한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중국집도 아니고 짬뽕 주세요 주문하면 중국집에선 바로 나오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문한다고 해서 후다닥 짬뽕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문을 할 거면 구체적으로 해야지 밑에 있는 사람도 믿고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한 걸음 잡는 주문을 해놓고 실행을 해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리스크 관리 방안이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워가지고 연체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소득, 수익을 놀려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난지원금이라도 풀라고 정부에 압박을 하던가요. 그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냥 주문을 하라?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위 0.1%, 1% 부자들 세금 걷어서 이분들한테 돌려주고 법인세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인터넷 은행들이 마진을 줄이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 소비자들을 많이 확보했는데 경제 여건 탓에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입니다. 연체율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행보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은행 소비자들 정말 착하거든요. 앞서 연체율 설명드렸는데 인터넷 은행 연체율 0.3%대입니다. 1000명 중에 3명 정도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보수 언론에 광고하는 돈보다 훨씬 쌉니다. 고객 늘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물론 향후 상황이 대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가능하면 빚을 줄이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빚을 내지 않아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도 인터넷 은행들은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인터넷 은행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는데 시중은행보다 연체율이 높다고, 그것도 기저효과에 의한 과장이 섞인 그런 수치인데 여기에 주눅들어서 공격적인 영업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인터넷 은행이 더 열심히 해야 시중은행들도 따라가게 되고, 그래야 전체적인 금리가 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